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진학당담교사 전정원입니다. 네, 자 내일 드디어 2013학년도 수능 예비 수집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수능이 바로 닥쳐왔구나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내일이면은 이제 수험표가 배부가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비 소집에 가서 직접 이제 고사장을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요. 모두 참석하셔서 본인의 고사장 위치와 또 동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가르친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혹은 설레거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 다들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도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수능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능 당일 준비 사항과 또 영역별 대처 요령 그리고 이후 정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사소한 실수도 사실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과 그리고 이후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오늘 특별한 출연자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바로 한 해 위의 선배입니다. 선배로서 수능 당일날 떨지 않고 원래 컨디션의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줄 전혜원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수능을 치르고 지금은 고려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전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대표적인 멘토 선생님이시죠. 수입시연구소의 남형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였죠? 예, 두 밤만 자고 나면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전혜원 학생, 먼저 딱 요맘때 시험 치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던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순간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점을 좀 기억을 해달라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수시 1차 합격을 받아놓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수능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할 경우 정시에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능이 중요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떨려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장 좋은 답은 정해진 대로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무엇보다 잘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너무 풀어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되니까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아주 초조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또 이게 오늘이나 내일 이틀 동안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무리해서 좀 공부를 하면 한두 문제 더 맞추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으로 좀 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영주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생각은 기특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어찌 보면 19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날의 환경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들이 일반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만약에 방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내일 분명히 낮잠을 잘 거고요. 내일 낮잠을 자게 되면 그날 밤, 내일 전날 밤인데 잠을 깊이 못 잘 거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평상시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이 방송을 보신 후에 주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까지만 시청을 하시고 바로 주무시는 걸로 합시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수능 당일은 물론이고 수능 이후의 정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2-3989-9595번부터 7번까지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자, 수능 당일 정말 결전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능 선배 이 전혜원 학생이 지금부터 수능 당일 200% 실력 발휘법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내일 모레면 드디어 수능인데요. 모두 떨리시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 무척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나친 긴장감은 독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건 약이 됩니다. 괜히 떨린다고 진정제 성분 비슷한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오히려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시험을 보다가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긴장감 조금씩 즐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수능 당일 200% 실력 발휘법인데요.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소 공부한 대로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능이라는 낯선 환경에 최대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네. 떨지 않고 평소 공부하는 대로 잘 봐라.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뭐 쉬운 당연한 것 얘기일 수 같지만, 있지만 네. 낯선 환경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수능을 치른 선배인데요. 수능 당일에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었죠? 네, 우선 수능 당일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당연히 이는 수능 전날 하셔야 됩니다. 괜히 아침에 한다고 책상에 늘어놓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꼭 가방에 챙겨놓고 주무세요. 먼저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가방에서 꺼내기 쉬운 곳에 제일 먼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건데요. 0.5mm 흑색 샤프심,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컴퓨터 사인펜을 여유 있게 챙기세요. 특히 샤프심을 넉넉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거지만 시험 종료 시간 10분 전쯤에는 신기하게도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시험 종료 전 여기저기서 수정 테이프나 사인펜을 달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내 차례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하게 되니까 휴대가 가능한 학용품들은 원래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험 풀 때 시간을 체크할 시계는 시간과 남은 잔여 시간만 표시되는 시계를 가져가셔야 해요. 괜히 복잡하게 새로 사거나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휴지와 물티슈를 준비했었는데요. 휴지와 물티슈는 시험 중간에 갑자기 콧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네. 1교시가 끝나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는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둘째로 물티슈는 아침에 시험장에 도착해서 책상을 닦을 때도 이용하고 점심시간 후에 음식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책상을 닦을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내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 로션이나 립글로즈 또는 렌즈를 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네, 그리고 휴대폰, MP3 전자기기는 무조건 안 되니까 가방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부정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빼놓으시고 특히 휴대폰은 수능 전날 멀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친척이나 주위 분들이 고3이라는 이유 그것도 몰랐다가 꼭 잠들려고 할 때 바꿔달라고 해서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게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전화는 부모님들께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해서 정말 생생한 네. 경험담을 듣게 네. 되는군요. 주변 분들이 고3이니까 네. 시험 잘 보라고 응원의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사실은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가방에 넣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네. 부정행위로 간주가 네.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171명이 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서 네.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그 작은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꼭 확인하고 네.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학생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험표 같은 것들을 실제 당일날 가면 놓고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저도 수시 전형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는데 그 학생들이 수험표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해했는데 네. 고사장 본부에 가면은 수험표를 안 가져온 학생들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다시 한 뒤에 재발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워낙에 하루 종일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네. 어떤 걸 먹었을까? 어떤 네. 걸 먹어야 좀 더 좋을까? 이런 네. 궁금증도 있는데 네. 우리 전혜연 학생은 어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학교 급식을 일부러 먹지 않고 학교에 도시락을 챙겨가서 먹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인데요. 수능 당일에는 먹기 편하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보온 도시락에 싸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먹어보는 죽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부터 먹었던 죽을 싸갔거든요. 아. 사실 무얼 싸가든 다 상관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자기가 먹던 것을 소화 잘 되고 자극이 안 되는 음식으로 싸와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수능 날이라고 특별한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긴장한 상태에서 잘못 먹으면 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데 배가 아파서 다음 시험까지 망칠 수가 아, 있으니까 맞아요. 예. 꼭 이 점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흠. 네, 또 그리고 필요한 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찬물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마르거나 한 3교시쯤 되면 살짝 졸릴 수가 있어요. 그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초콜릿, 사탕 같은 당분이 있는 간식도 머리 회전을 돕는 데 좋아요. 귤이나 포도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2교시 수리 시험 전에 포도당 캔디를 먹었는데요. 확실히 당분이 찬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도 더 편안해지고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제가 네. 시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과 같이 네. 포도당 캔디도 챙겨가서 네. 먹었고 그리고 따뜻한 물과 찬물을 네. 같이 동시에 좀 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시험장의 자리 배치에 따라서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실제 수험생들에게 의외로 민감한 부분이 시험장 자리 배치인데요. 창가 쪽이나 복도 쪽이냐, 뒤쪽이냐 이런 것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줄 수가 있어요. 특히 시험 당일이 돼야 자신의 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자리에 따라 준비물을 잘 챙긴다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학생의 이제 말을 듣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수험장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참 많은 어떤 환경이 달라지겠다 의문이 들면서 실제 고사장 배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전혜연 학생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고사장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시험장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교마다 교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춥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릎 담요 같은 거 많이들 챙기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덥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거든요. 네. 네, 화면에 보시면 학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자리가 창가 쪽과 복도 쪽입니다. 창가의 경우 히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더워요. 게다가 3교시 외국어 영역쯤 되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해서 졸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창가 쪽의 경우 두꺼운 옷을 딱 한 벌만 입고 가실 게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입는 게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가 쪽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미리 가서 자리를 살펴본 후에 책상이나 의자가 너무 높거나 흔들리진 않는지 확인했어요. 만약 이게 좀 이상할 경우에는 시험 전에 미리 교체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밖에 햇살도 눈부시고 그래서 주변 수험생들에게 커튼을 쳐도 되겠냐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커튼을 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복도나 또 이렇게 좀 약간 바람이 네.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무릎 담요가 또 중요하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복도나 출입문 옆자리는 실제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담요나 역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교탁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감독관이 그렇죠.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세 번째 자리다 보니까 감독관 바로 앞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독관과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 쉽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물품이 떨어졌을 때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자리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감독관보다 오히려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의 문제 푸는 속도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대신 좀 더 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마다 불안 요소는 달라서 각자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리 배치도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대별로 좀 어떤 식으로 그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전혜연 네, 학생은? 먼저 1교시 언어 영역 시작이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1교시 시작 전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치된 자리를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상이 더러운 게 싫다면 물티슈로 닦아내고 덜컹거리지는 않은지를 꼭 체크하세요. 아, 그리고 8시 10분 예비종이 울리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녀오시면 줄을 설 수도 있고 초조함만 더해 가거든요. 보통 8시 10분이면 감독관이 입실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도록 하고 샤프와 사인펜을 나눠줘요. 받자마자 이 상태를 확인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교환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 떨리기가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때 심호흡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저는 효과를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네. 내쉬기를 하면 좀 더 진정시킬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교시 끝나고 나서 우리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네. 네. 네, 20분 정도 되는데 20분 하면 상당히 길 것 같잖아요. 근데 대략 평균 한 교실에 28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와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수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정작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곧바로 화장실을 먼저 가세요. 아.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괜히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미 난이도의 얘기를 들으면 괜히 부담이 되니까요. 이미 치른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쉬는 시간엔 바로 화장실로 가서 네. 볼일 보고 네. 그냥 나만의 네. 자리로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교시 수리 영역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교시는 이제 10시 30분부터 네. 12시 10분까지 치러지는데 네. 필기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환기를 하세요. 창가에 앉았을 경우 공기를 맑게 해주시고 세수를 하는 것도 잠을 쫓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3교시 외국어는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인데요. 외국어의 경우 시작과 동시에 듣기 평가가 시작돼요. 저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답안 마킹을 했어요. 수험생의 심리상 듣기에서 놓친 부분을 마킹 안 해놓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시간이 오히려 절약되고 다음 문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4교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 응시 순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때 연습한 것처럼 그대로 자신이 응시하는 과목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능 당일 200% 실력 발휘법에 대해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은 단 한 번 평가받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긴장이나 부담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저는 긴장될 때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시험 끝나고 과연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끝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를 무엇보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수고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그렇죠. 공부했거든요. 네. 우리 전혜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을 믿고서 이제는 정말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전혜원 학생이 영역별, 시간대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떨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네. 있잖아요. 네. 심호흡하라는 말씀 네. 좀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은 이제 수능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12년이거든요. 네.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단 하루에 결정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담감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인생에서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자. 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훨씬 부담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네.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치르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그야말로 이제는 정시에 네. 한번 돌입을 해봐야 될 텐데 네. 가채점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네. 수능을 마치고 나면 특별한 상담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정경 네. 선생님 좀 자세하게 네. 안내해 주시죠. 네, 수능 직후 작년에도 그랬듯이요. 정시 컨설팅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지원 대학 등 개인 정보를 비밀로 이렇게 그 비공개로 남겨두시면 저희가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너무 상담한 네.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다 일일이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 올해도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방송은 수험생들보다는 네.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들 또는 내년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될 네. 예비 수험생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을 텐데요. 네. 자,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학생들을 위해서도 1:1 입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앞으로의 1년이 더욱더 좀 알차질 네. 수 있을지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장 12년의 공부가 이제 그 결실을 보는 날. 201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최고의 수능 선물을 찾으려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떨리고 긴장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만족 100% 수능 선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 같은 거, 떡 같은 거. 따뜻하라고 무릎 담요? 포크? 잘 찍으라고? 휴지! 휴지? 잘 풀으라고? 입시 선물의 고전, 엿부터 아이디어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원 선물들이 있다는데요. 수능 선물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학력고사 시대에는 찰싹붙으라는 의미에서 엿과 떡이 유행을 했다면 수능 시험이 등장하면서 잘 풀라는 의미의 휴지와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속 있는 제품으로 웰붕 제품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능 선물의 신풍속도, 실속 있고 몸에 좋은 올해 최고의 수능 선물을 1위부터 5위까지 공개합니다. 올해 최고의 수능 선물 5위는 아로마 향초. 요즘 수능 선물 풍속도를 보면 재미보다는 휴식을 위주로 하는 제품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을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이런 아로마 향초나 수면 베개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수능 선물 4위는 핫팩. 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손난로나 그런 거 긴장 풀으라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를 이겨낼 핫팩입니다. 최고의 수능 선물 3위도 추위와 관련이 깊은 담요와 방석. 따뜻하라고 무릎 담요? 방송이에요. 그 수능 볼 때 오래 앉아 있으니까 푹신푹신한 방석과 따뜻한 담요가 수능 수험생들에겐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엿? 초콜릿이요. 엿 대망의 2위 후보는 선물계의 영원한 강자,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초콜릿과 쫄깃한 엿인데요. 다양한 수능 선물들 속에서 수능날 간식으로 먹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당분계의 거성. 최고의 수능 선물 2위는 바로 달콤한 초콜릿이 차지했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당분이 두뇌전에 좋다고 밝혀져서 엿보다는 초콜릿을 좀 더 선호해 주시는 편입니다. 한편 초콜릿에 도전하는 선물이 있다는데요.
최고의 선물은 엄마의 손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겠죠. 제가 오늘 위에 부담스럽지 않고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수능 선물 1위는 바로 엄마표 수능 도시락. 요리 연구가 선생님이 추천하는 엄마표 수능 도시락은 바로 한입 도시락. 수능 당일 수험생이 간단히 먹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주먹밥이나 유부초밥 추천. 더불어 짜지 않은 장국과 평소 자주 먹는 밑반찬 두세 가지면 수능 당일 도시락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도시락 준비하실 때 반찬은 평소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의 응원 도시락이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최고의 수능 선물로 손색 없겠죠? 도시락이 다 준비되셨으면 엄마의 마음이 담긴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엄마의 힘을 받아서 더 시험을 잘 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 모두 화이팅!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막바지 공부에 힘을 쏟는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정말 친절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을 선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싸주시는 응원 가득한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도시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이렇게 방금 자막에도 VCR에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 되면 아마 후배들, 선배들, 뭐 선생님들에서 많이 초콜릿이랑 뭐 여러 가지 먹을 걸 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과식하면 당일날 문제가 되니까 많이 자제하시고 수능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달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능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수능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당일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남영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일단은 뭐 짧게는 1년이고요. 길게는 한 1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들 아마 수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뭐 이제 모레 시험을 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수능이 이제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수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입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입시란 건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대학에 붙는 날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하루가 남았다고 하면 하루의 분량의 공부가 남은 거고요. 이틀 남았다고 하면 이틀의 공부 분량이 남은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좀만 시간이 지나면 내일 하루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능 이제 하루 전이 되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예비 수험생으로서 이제 갔다가 학교를 한번 갔다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가장 허비하기 쉬운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기 이전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야박하게 뭐 야속하게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현행 입시 제도에서 수능 전날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능 전날 D-Day 1이죠. 그렇죠? 자, -1에 할 게 뭐냐면 반드시 과목별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목별로 딱 정량을 딱 잡아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량을 잡아서 반드시 4과목 다 4개 영역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게 뭐냐면 쉬운 수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도 경험해봤겠지만 수능이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요. 수능이 쉬워진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동점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본다고 하면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면 특정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몰려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운 수능일 때는 한 문제, 두 문제의 파괴력이 적지만 정말 쉬운 수능일 때는 한 문제의 영향이 실제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중점적 관리를 하기도 하고 싶어하고 어떤 내가 부족한 과목을 하고 싶어도 할 텐데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언수회탄 모두 골고루 한 번씩 정도는 정리하는 게 좋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D-Day 1에서 실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갔다 와서 예비 수험생으로서 이제 고사장을 확인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한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영역이 있으면 뭐 언어는 어떤 파트를 해보겠다, 비문학에 어떤 질문을 풀어보겠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이 못하는 단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해를 많이 하고 단어를 외운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기가 더 중요하니까 듣기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다. 또 탐구는 사실상 직전에 공부한 게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패턴이 필요하니까 언어의 탐모도 본인이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은 그런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제가 이제 특정한 영역인데요. 외국어 영역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영역을 이제 마지막 전날 준비할 때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마지막 날 어떤 독해 파트에 많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어에서는 듣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의고사 때랑 수능 때 듣기의 심적 부담은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때는 사실상 이제 이게 다음에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이 나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듣기 평가에서 한두 개 정도의 실수가 되어도 그 실수가 독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요, 내 인생이 걸려있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내가 한두 개 듣기 평가가 미스가 났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14, 15, 16, 17번 문항에서 어딘가 하나에 미스가 난 것 같으면요, 그 어떤 심적 압박감이 독해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독해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 좀 일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해 듣기 평가에 대한 틀렸던 문항이 자꾸 기억이 나서 독해가 읽히지 않아서 문제를 찍어버리는 결과적으로 전혀 시험을 못 보고 결국은 재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반드시 염두하시고 듣기 평가를 준비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듣기 평가를 할 때 절대 이어폰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컴퓨터용 스피커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소리로 듣기 평가를 시험 봤지만 실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자기 학교와 똑같은 음향 수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귀에 너무 잘 들리는 이어폰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스피커를 이용해서 충분히 현장감 있게 들어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개를 하지 마시고 한 세트의 문제를 한 2회 내지 3회 내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탐구인데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때 시험장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느냐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실제 쉬는 시간이 되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20분이 주어지지만 시험지를 회수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선별적으로 화장실을 가지만 수능 날엔 다 갑니다. 네. 다 가기 때문에 실제 그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20분 가운데 아이가 책을 펴서 뭔가를 보기엔 한계가 있고요. 실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점심시간 정도로 한정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전체를 다 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내가 막판에 뭔가를 봤을 때 그것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 네. 그런 확률이 높은 걸 좀 보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는 탐구 과목, 특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본 것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공식을 외웠을 때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탐구 과목에 대한 기본적 요약 노트를 탐구 과목의 요약 노트를 좀 숙지하고 만들어서 본인이 갖고 갈 거를 정리해서 두는 게 좋다. 그러므로 탐구 과목의 요약 노트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은 이제 생활적인 면인데요. 아시겠지만 디데이 하루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도 다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왠지 잠자리에 빨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박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 있는 학교들은 보통 9시 반 10시에 끝나고요. 네. 집에 오면 11시고 또 학원 갔다 오면 12시에 자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눕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척이다 보면 괜히 불안해지고 하니까 네. 평상시대로 하시고 오히려 여기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천천히 소위 말해 그냥 놀다 보면 체력이 남아 돌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네. 오히려 하루 전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체력이 빠지거든요. 그래야 정시에 잠을 자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너무 억지로 빨리 자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자던 패턴을 유지하되 최소한 7시간 이상의 수면만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수능 하루 전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자, 보니까 저희 방송까지 함께 시청을 네. 하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예, 예. 수능 시험장에서는 좀 어떤 예, 예.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수능 시험장에 대한 얘기는 제 앞에서 전혜원 학생이 원체 네. 잘 얘기해 줬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건 책상과 걸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시를 하셨을 때 책상과 걸상을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는 그 자리에 서랍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랍에 그 학교에 다녔던 그 친구가 어떤 교재나 교과서를 두었을 때 그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랍을 확인하셔갖고 어떠한 자료나 책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전달해서 일단 수거를 받은 후에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책상 위에 의외로 저희들의 익숙한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닝의 흔적들이 책상에 곳곳에 지금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깔끔하게 지울 건 지우고 또 너무나 낙서가 지저분할 경우에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책상을 교환을 받아갖고 네. 새로운 기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험 중에 선생님 어떤 거에 일단 시험을 해야 보게 될까요? 되는데요. 네. 예, 이제 준비도 했고 이제 요이 땅 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예, 일단은 뭐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다 발휘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시간 부족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시간 관리는 사실상 이게 수능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평상시 모의고사 때도 항상 문제였던 건데 재밌게도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은요 수능을 보는 그날에도 부족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는 내가 시간에 딱 맞춰 풀고 마킹을 서둘러 한다고 해도 그걸 눈 감아 줬고 용인해 줬지만 실제 수능이라는 것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종을 치는 후에 행동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네네.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마킹을 기존의 모의고사에 학교에서 용인되는 것처럼 허용될 거다. 1, 2분 정도의 시간이 더 있다는 그런 관점은 절대 버리시고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약간의 마킹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단은 문제를 풀고 마킹을 반드시 병행하셔갖고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이런 순서로 해서 일단 마킹과 문제풀이를 병행하셔갖고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수리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영어 혹은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특정 문제가 어려우면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아까 입시적으로 본다면 쉬운 수능에서는 실수를 줄이고 하나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버린다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다 맞춰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한번 좀 풀기 힘든 그런 문제에 도전해 보는 거니까 특히 수학에 4점짜리 문제 중심으로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맞을 수 있는 모든 기본 문제를 맞춘 후에 네. 향후에 끝난 후에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에 수험생들이 느꼈던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인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그 다음날 대학별고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더라고요. 왜 시험을 망쳤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을 결과적으로 망친 건 아닌데 하도 수능이 쉬울 거다 했는데 본인은 정작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생각이 하도 나갔고 나는 분명히 어려운데 왜 쉽다고 할까? 분명히 쉽게 낸다고 했는데 나는 쉽지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든다는 건데 작년 제가 자연계 아이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문계 아이들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이었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사실상 가형이 굉장히 수학이 만만치가 않았고요. 네. 또 과학 탐구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생물인데요. 생물이 작년에 물, 화, 생지 네 과목 가운데 생원이 가장 표점이 높았습니다. 아하. 표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난도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자연계나 수학, 가형을 보고 생물을 당연히 많이 선택하니까 생물을 봤는데 제가 본 두 과목, 다시 말하면 자연계 핵심 과목인 수학과 과학이 본인은 다 어려웠던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나는 시험에 망친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망친 게 전혀 없었지만 기억하실 거는 수능이 쉽다고 해도 일단은 모든 영역이 다 쉬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특정한 영역이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난도 조절을 위해 변별력을 위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어려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그런 말 자체에 너무 밀리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구나 이렇게 인식해야지만 되는 거지 어려우니까 쉬운 수능에 나만 지금 시험을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내가 어려우면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이 영역의 난도를 조절하는구나 이런 식의 네. 좀 한참 큰 생각을 해서 넘기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잔잔한 어떠한 실수를 좀 막고자 하는 건데 작년부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일반 그 OMR 단말기를 그 답안지를 검색하는 기능으로서 이미지 스캐너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표기를 할 때 마킹을 하실 때 자기가 선택한 답을 명확히 하시고 이 주변에 흑색이 아닌 뭐 그게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찌꺼기가 남으면 절대 안 되니까 절대 깔끔히 표시하시고 이제 스캐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따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스캐너에 다른 것이 묻어 나오면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깔끔히 표시하시고 절대 이 주변부에 절대 다른 흔적을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시험 방해 요인이 보통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주변 수험생의 어떤 특정 행동이죠.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거슬린다. 혹은 어떤 생리 현상이 지금 왔다. 이럴 경우에는 주체 마시고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상대방 수험생도 아니고요. 오직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조치를 받고 편한 마음으로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남영 선생님께서 바로 내일부터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수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학생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수능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이게 또 대학 입시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치러지고 난 이후 바로 수시 2차 원서 접수 또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수능 이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가채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는데요. 우선 수능을 본 뒤에 이제 학생들이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다 쓰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지원을 할 것인지를 또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수능 점수의 가채점 결과를 보고 논술고사장에 갈지 말지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능 이후의 전략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이게 첨예한 문제인데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보러 갈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상 가채점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수능 이후에 이제 어떤 패가 남아 있을 때 6장의 카드를 다 안 썼을 때 수능 이후에 수시 전형을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수능 이후에 이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은 좀 한정이 있고 좀 대학 수가 많지가 않고요. 주로 학생부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일단은 수능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인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대부분 학생부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부 중심의 대학 가운데 보통 가천대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상명대, 세종대, 이화여대, 그리고 인천대, 한성대가 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기간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로 학생부 중심인데 중요한 거는 최저학력이 있고 없고 한 학교의 어떠한 실제 학생부의 커트라인이 크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성 중심의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중심의 대학이 가천대, 경기대, 서울여대가 있고요. 논술 중심의 대학은 경기대와 서울여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수능 이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제가 통과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채점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A랑 기관에 통과를 했는데 B랑 기관의 성적을 보니까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맞을 수도 있고 B가 맞을 수도 있고 A, B 기관 모두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특정 기관에 걸리고 혹은 두 기관, 본인이 믿고 있는 A, B 기관에 다 성적이 안 나더라도 이게 1점, 2점에 굉장히 근소한 차라고 하면 무조건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맞으니까 일단 열심히 시험 보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봐서 실채점 기간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많이 조언을 하는 건데 수능 이후에 사실상 많은 대학들이 대학별고사를 수능이 치러지는 그 주말에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이 끝나고 한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 아이들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바로 수능이 끝나는 그날부터 오히려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치르는 그러한 기말고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 이후에 주요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 일정 굉장히 뭐 자신의 대학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가 그 대학별 고사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는 물론이고 이제 정시에서도 이 가채점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어떤 유의사항이 필요할지 한번 선생님 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표점과 백분위 점수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고 표점과 백분위라는 두 가지 점수 체계로 일단은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는 문제의 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백분위는 응시생 가운데 표준 점수가 응시생보다 낮은 친구들의 어떤 비율을 백분위 값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시험을 내가 잘 보면 표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쉬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백분위가 더 유리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 표를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를 보시면요. 실제 표점과 백분위 어떤 유불리에 대한 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저걸 잠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를 볼 텐데요. A형, B형 학생이, A 학생, B 학생이 있습니다. 원점수의 합은 둘 다 253 그리고 한 친구는 255라서 B 학생이 높은데요. 실제 표점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려운 과목을 좀 더 잘 본 A의 친구가 표점으로 보면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오히려 B 학생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백분위 값으로 본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A 학생이 원서 배치를 할 때 자기 위치 파악할 때는 표점으로 파악하는 게 유리하고 B 학생은 오히려 백분위로 파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연계 친구를 볼 텐데요. C 학생과 D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본다고 하면 C 학생은 269점이고 D 학생은 272점인데요. 보시면 원점수로 본다고 하면 D 학생이 3점이 남지만 백분위 상으로 본다고 하면 무려 9점이나 C 학생이 높고요. 예. 표점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D 학생이 3점이 높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영역을, 다시 말하면 어떤 과목을 내가 잘 봤냐에 따라서 점수 체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C 학생은 자기의 어떤 기준을 잡을 때 표점으로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백분위로 잡는 게 오히려 자기의 위치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기 위치를 일반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갈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점과 백분위가 유리한 걸 판명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점수 지표를 가지고 대학들이 뽑는데 아시겠지만 언수의 탐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5, 25, 25 균등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대학들은 균등 반영하지만 대부분 다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들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고려 같은 경우 보시면 올해의 특성입니다. 자연계만 딱 보도록 할 텐데요. 자연계를 보시면 고려대는 정시에서 우선 선발에 언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리가 40%, 영어가 20%, 과탐이 40%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 해도 수학과 과학이 좋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국민대 성신여대 보시면 어쨌든 백분위 반영과 이제 표점을 반영할 텐데 네. 성신여대는 어떤 특정 과목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몇 프로를 반영하는지를 고민했을 때 실제 반영률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고민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25%로 나눠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기관의 자료를 좀 참조하시고 그 담임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위치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영준 선생님께서 수능 전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능 이후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험을 그리고 잘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말씀 전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1대1로 맞춤 네. 상담을 해드리니까 남영준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조언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큰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믿는데요. 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수험생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네. 전혜원 학생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무엇보다 나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학생들 수능을 끝나다 보면요. 부모님 얼굴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떠오르고 할 텐데 그 마음 반드시 전달하셔갖고 좀 여유 있고 고즈넉한 우리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네.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직접 고사장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 부담스러울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네.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합격의 청사진 대입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또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